안녕하세요. 권중광TV의 권중광입니다. 오늘은 7월 29일, 7월 29일 화요일입니다. 화요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29일, 내일이면 30일, 모레 31일, 그 다음에 글피가 8월 1일. 여러분들 뭐 생각하는지 아시죠? 한국과 미국의 에서 발표한 미국에 수출하는 상호 관세 25% 예정을 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 협상을 하는 시간이 7월 31일까지입니다. 밤 12시까지. 내일하고 모레입니다. 그러면 8월 1일 날은 8월 1일은 협상이 안 되면 8월 1일 날은 미국에서 일방적으로 관세를 발표를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할 겁니다. 25% 거기에다가 좀 알파를 붙여가지고 괘씸죄가 붙었어요. 그래서 괘씸죄가 붙어가지고 30% 이렇게 관세를 때렸을 경우 이 정부는 그야말로 나라를 파탄 지경으로 몰고 가는 형국이 될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나라 기업들은 어떤 상태에 놓여 있을까? 좌파 있는 국민들, 좌파 정치인들 어떤 생각일 건가? 저는 그 뒤가 아주 궁금합니다. 궁금해요. 참 정치를 이렇게 초보하더라도 이렇게 준비가 안 되고 이렇게 엉터리들 하는 이 정권, 과연 대한민국이 이렇게 후진성이 남아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거는 지난번 각부 장관들 청문회 때 보고 기가 막혔습니다. 기가 막혔습니다. 어떤 사람은 북한이 주적이냐, 주적이 아니고 혐오가 있다. 참, 그 군대 다 해체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주적도 아니고 지금 현재 그러면 중국이 주적입니까? 일본이 주적입니까? 도대체가 이런 사람들이 장관급의 청문회에서 나왔다. 이거는요, 대한민국 경영을 할 능력이 애당채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종북 세력, 북한 눈치 보고 북한만 내다보는 그런 경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건 조금 이따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오늘 먼저요. 한국헌법학회장을 지낸 신평 변호사, 한국헌법학회장을 지낸 신평 변호사가 29일 디지털 타임즈와 단독 인터뷰를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요, 윤석열 대통령 내란죄, 지금 내란죄로다가 몰아가지고 지금 현재 이 정부, 이재명 정부 준비되지 않은 아주 어처구니 없는 정부가 들어섰잖아요. 이 신평 변호사는 윤석열 내란죄, 그게 내란죄냐? 저 같은 헌법학자들 대부분
어불성설 시각, 어불성설, 말도 안 된다 이거예요. 말도 안 된다. 근데요, 이럴 적에 대한민국의 정상적인 수준의 지식을 가진 헌법학 출신들 또는 헌법학자들 또는 사법부에 오랜 동안 몸담았던 분들, 이분들이 왜 입쳐닫고 있는지 몰라요. 이분들이 잘못된 건 이 나라 미래를 위해서 잘못됐다고 마구 쏟아내야 될 거 아니야. 안 되면 그것이 들어지지 않으면 거리로 나와서 국민 상대로 해서 알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 놓고 뭐요. 윤석열 대통령 일 잘하는 윤석열 대통령, 외교 잘해서 수출 많이 올렸던 박정희 대통령 그 이후에 최고의 수출을 올렸던 윤석열 대통령, 이런 분을 갖다가 내란 쪼레를 몰아가지고 탈핵을 시켜서 지금 1.8평 그런 방에 에어컨도 없는 가끔씩 돌아가는 선풍기 그거 하나만 있는 곳에서 지내고 계십니다. 완전히 인권적으로 보나 윤석열 대통령의 죄의 어떤 판결도 없는데 특검이 조사한다고 지금 구속을 시켜놓고 있습니다. 정말 이래서 정치는 보복이 나온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 정치 보복 아닙니까? 정치 보복. 어떤 사람은 거기서 윤석열 대통령 죽어서 나오길 바라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민주당에 있는 의원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윤석열 대통령 죽어서 나왔으면 좋겠다. 거기서 구치소에서 죽어야 된다 이런 사람도 있고 말이죠. 죽어야 될 사람들은요, 솔직히 지금 재판 중단되고 있는 누구 아시죠? 그 사람들이 죽어야 될 사람들 아닙니까? 교도소에 들어갈 사람들 아니에요? 민주당에 있는 그런 배치단 사람도 많죠. 물론 야당의 국민의힘도 있을지 모르지만요. 여하튼 심평 변호사가 한 인터뷰 내용이 있는 것을 좀 제가 공감이 돼서 여러분과 같이 공유하고자 오늘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둘러싼 내란죄, 외환죄 혐의 관련해 자신의 생각 소상히 밝혀 내란죄 구성 요건은 폭동의 존재, 그리고 이 폭동은 두 가지 요건을 갖춰야, 첫째, 광범위한 지역에서 폭동이 일어나야 되고 고도의 폭력 행사가 있어야 되고, 이 두 가지는 기본적으로 거쳐야 이게 내란인데 그런 일이 없다 이게야. 없었잖아요. 이 구성 요건 갖췄다고 보기는 어렵다. 북한 오물풍선 도발에 대한 대응 거론으로 외환죄도 상당한 무리가 아닐까 생각한다. 아니지요. 북한에서 그 당시 여러분들 생각하잖아요. 드론을 내보내서 저 용산까지 돌아고 한강을 다니면서 사진 찍어가고 뭐고 오물풍선 갖다 막 내려보냈잖아요. 한국 땅에다가 서울에도 떨어지고 여러분들 다 잊어버렸어요.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저 드론 날라오는 거 왜 못 쏘냐, 왜 못 마시냐 난리가 나고, 한국은 그 정도까지 대응도 못 오냐 뭐 막 그러잖아요. 3파선을 넘어올 때 못 나오게 거기서 막아버리고 거기서 저게 그렇게 했어야 될 거 아니냐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그럴 적에 드론 사령부에서 군대의 의무상 그들에게 한국에 드론을 보내서 오물 보낸 것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북한에 드론을 보냈어요. 평양에 보냈어요. 거기서 전단지도 내렸다고 펄펄했다고 그러고요. 그러면서 그 드론이 하나 평양 근처에 떨어져서 그래서 밝혀졌어요. 그저 떨어지지 않았으면 밝혀지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지금 그런 거를 가지고 외환죄에도 해당된다. 외환죄다. 요즘에 외환죄를 묶으려고 지금 현재 요즘에 압수수색 하러 다니고 뭐 그렇게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특검이라는 사람들이요. 특검을 아주 특검으로 임명을 받으면 아래 위도 하늘도 전후 좌방도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진짜 나중에 이 특검이 끝난 후에 무엇으로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그것이 알고 싶습니다. 심평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죄 협의와 관련해 저희 같은 헌법학자들의 대부분 내란죄는 어불성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이라는 시각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심평 변호사는 29일 디지털 타임즈와 단독 인터뷰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혐의는 주로 내란죄와 외환죄인데 우리선 내란죄의 구성 요건으로 폭동의 존재가 요구된다고 이같이 말했다. 사실 내란죄에 해당되는 거는요. 광주 사태 때 광주 민주화 운동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폭동입니다. 그게 폭동이에요. 거기도 정치권도 개입되어 있고 그게 폭동이에요. 때려 부시고 총 쏘고 뭐 사람도 죽고 뭐고 이게 폭동이에요. 폭동 아십니까? 아이고 어거지들만 쓰다가 나중에는 그 어거지에 자기들 모가지 목줄이 걸리는 것도 생각을 해야 될 겁니다. 심평 변호사는 그런데 폭동은 두 가지의 조건을 갖춰야 한다. 지역적으로 상당히 광범위한 지역에서 그리고 고도의 폭력 행사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하지만 12월 3일 비상계엄이 이 구성 요건을 갖췄다고 보기는 어렵다. 법적 성립 요건을 짚었다. 법치국가에서 법적으로 안 되면 안 되는 건지 지금 현재 이렇게 강제로다가 구속시켜 놓고 말이죠. 이 더운 날 8평 되는 1.8평 2평도 안 되는 여러분들 식탁 넓이 주변에 앉으면 그것이 1.8평 정도 됩니다. 외환죄 혐의에 대해서도 그는 외환죄도 상당히 무리가 아닐까 생각한다며 단적으로 말해서 북한이 우리 땅에 드론을 보내고 오물풍선을 날린 것은 괜찮고 우리가 그 대응으로 드론을 북한에 날렸다고 해서 외환죄라니 좀 심한 논리의 비약이라고 했다. 이건 꼭 이 사람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외환죄 주장하고 내란죄 주장하는 사람들은요 꼭 북한 사람들 같아요. 북한 편에 있는 것 같아요. 북한 법을 적용하는 것 같아요. 납득이 안 가요. 아니 오물풍선을 내려보내는 데는 그거는 합법이고 그거는 다 이해되고 봐주고 북한에서 보면 그렇죠. 근데 거기에 대응 논리로 다 한국에서 드론을 갖다 보낸 거는 그건 외환에 해당되고 북한에서 보면 그렇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사람들은 어느 편에 있는 사람들입니까? 내한죄 외환죄 따지는 사람들 말이에요. 이번에 특검에서도 지금 그쪽으로 몰고 가는데요. 두고 보자고요. 아마 결국은 끝에 가서는 국민들의 막대한 저항이 있을 겁니다. 이어 지금 정부는 계엄은 곧 내란이라는 등식에 입각해 성립됐다면서 그런데 바깥에서 냉정히 바라보는 눈으로는 이것이 말이 안 된다고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을 강하게
질타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억울하게 정권을 빼앗기고 부당한 수사를 받았으며 비참한 수용 생활을 하고 있다는 의견이 강하다며 지난 7월 21일 도널드 미국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알레드 플라이츠 미국 우선주의 정책연구소 AFPI 부소장이 한미의원연맹 소속 한국 의원들과의 간담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부당한 대우를 계속할 경우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사실이 뒤늦게나마 보도됐다고 주장한다. 신 변호사는 과거 로널드 레이건 미국 대통령이 사상적으로 결이 다른 김대중 사형수를 구했듯이 이번에도 미국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부당한 정치 보복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고 내다봤다. 트럼프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트럼프 한국 사람들보다도 더 많은 한국에 대한 세세한 보고를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세계 지금 미국의 정보 라인이 얼마나 지금 현재 우수합니까? 근데 트럼프가 했잖아요. 31일까지 윤석열 석방하라. 31일까지 윤석열 석방하라. 트럼프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지금 아마 우리나라 정치권에 있는 이재명이 같은 그 사람들은 아마 무슨 끝이 탈 겁니다. 무슨 끝이 탈 거예요. 어떠한 형태, 어떠한 시기 한국에 떨어질지 몰라요. 그런 언론에서 자신을 윤 전 대통령 멘토라고 지칭하는 것에 대해 강한 불쾌감을 들었다. 신 변호사는 저는 윤 전 대통령의 멘토 혹은 정치적 멘토가 아니다. 라며 저는 윤 전 대통령이 22년 5월에 취임하고 나서 그와의 연락을 스스로 끊었다. 만나지도 않는 사이에 저에게 멘토라고 하는 말은 적절치 않다고 항변했다. 그러면서 저는 한국 헌법학회장을 지낸 헌법학자라면서 이런 사람에게 정치적 멘토라고 하는 것은 얼치기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고 본다. 즉 그 말은 저나 윤 대통령에 대한 조롱의 말이라고 했다. 원래 야측에서는 프레임 같은 거 잘 쓰잖아요. 그냥 거짓말도 잘하잖아요. 앞서 전날 신 변호사는 최근 변호사 자격으로 윤 전 대통령을 접견한 사실을 밝혀 정치권의 주목을 받았다. 신 변호사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이 구금된 독방은 1.7평 혹은 1.8평밖에 되지 않는 곳이고 책상이나 걸상은 없고 골판지로 만든 받침대 하나밖에 없다고 했다. 그는 윤 전 대통령이 쭈그리고 앉아 간신히 식사하고 그 위에다 성경책을 놓아 읽는 외에는 어떤 지적 활동도 할 수 없는 처지라며 최소한의 운동도 할 수 없어 소화에 문제가 생겨 애를 먹는다는 말씀도 했다고 안타까운 심경을 내비쳤다. 고얀 사람들이에요. 고얀 사람들이에요. 이게 인권에 대해서도 그 말이죠. 반드시 이거야 10배로 당해봐야 됩니다. 갚아줘야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현재 처하고 있는 그런 거에 10배로 갚아줘야 됩니다. 하늘은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우리 국민들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이어 밤의 자리에 누우면 꼼짝달짝 할 수 없는 공간이라며 이러한 처참한 주거 환경은 한마디로 생지옥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도 이렇게 심하지는 않았다면서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가 말한 죽어도 감옥에서 죽어야 한다는
덕담을 현실화시키기에 적합한 환경이라고 했다. 고얀 사람들 반드시 하늘은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하는 인권 탄압, 인권 유린, 거기에 대한 보답을 하늘은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10배로 갚아줄 것입니다. 10배로 갚아줄 것입니다. 참 이 윤석열 대통령 생각을 하게 되면요, 참 안타깝습니다. 참 안타까워요. 이런 죽도를 하고 수출도 많이 올리고 국가 예산도 줄이고 이렇게 하면서 말이죠, 나라를 좀 바로잡으려고 했는데요. 중국도 좀 이렇게 근거리 두면서 말이죠, 실리로 다 챙길 것만 챙기고 그렇게 했는데요. 이 윤석열 대통령을 민주당 그 당시 야당에 있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여당에 있는 한동훈 이하 12명 한동훈 파들, 이 사람들이 짝짝꿍 돼가지고 탄핵을 시킨 거 아닙니까? 그리고도 지금 당에 남아서 무슨 뭘 한다, 뭐 대표한다, 뭐 한다고 나오더라고요. 그게 무슨 당입니까? 그거는 그런 당은요, 벌써 쳐야죠. 다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절대로 다음 지방선거나 다음 대선에 승리할 수 없을 겁니다. 그게 아주 되겠습니까? 거기에 못된 사람들, 탄핵에 찬성했던 사람들은 그 당을 깨버린 거예요. 그 사람들은 빼내야지, 빨리 빼내야지. 예? 김문수 저 대표 후보, 김문수 후보, 뭐 장동혁 후보, 안철수, 다 이런 사람들 대표만 되려고 하지 말아요. 대표만 돼가지고 감투만 쓰고 목에 작게 10만 주고 하려고 그러면 뭐래요. 이 일을 제대로 해야지. 안철수도 거기 대표로 나온다고 나올 사람입니까? 탄핵에 찬성해가지고 국회에서 제일 먼저 늦게까지 앉아있고 있던 사람들 말이죠. 자기 당에 있는 대통령을 갖다가 탄핵시켜서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민주당에서 그렇게 하는 거 한번 봤어요? 그런 사람들이 무슨 당이 필요합니까? 웬 당이 필요해요? 당대표는 무슨 당대표예요? 그 당은요, 당의 그 존재 가치가 이미 상실된 겁니다. 다음으로 그 김여정이 얘기 좀 한번 하겠습니다. 김여정이가요, 이재명 정부가 알아서 기었잖아요. 북한에 대해서 그 북한이 제일 껄끄러워오는 대북 방송 그 중지시켰잖아요. 꼭 이재명이 하듯이 말이죠. 그 유인물 북한에서 그 비라 그 전단지 보내는 거 그 중지시켰잖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북한에 대해서 아주 그냥 꼬리를 흔들고 이렇게 하는 입장인데요. 그랬는데 미안하지만 북한의 김여정이는 전에 누구의 문재인한테 삶은 소대가리가 앙천대소를 한다는 얘기도 했잖아요. 평양에 냉면집에서 냉면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냐 하는 얘기도 듣고 USB 그래도 주고 평양에 가서 연설하고 아이고 맙소사 하나님 이 나라를 구원하소서. 이 김여정이 한 얘기가요, 선임자와 다를 바 없어. 선임자와 다를 바 없다는 건 누구냐면 이재명이 보고요, 문재인하고 비교하는 겁니다. 문재인이 선임자와 다를 바가 없다. 지금 현재 한미연합훈련도 축소자고 지금 현재 정동영 통일부 장관 내정자가 장관이 대통령한테 건의한다고 하더만요.
지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동생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28일 발표한 담화에서 한국과 논의할 문제도 없다는 공식 입장을 다시금 명백히 밝힌다. 한국과 논의할 문제가 없다. 같이 앉을 이유도 없다. 그럴 필요도 없다. 그런 겁니다. 우리는 서울에서 어떤 정책이 수립되고 어떤 제안이 나오든 흥미가 없다. 관심이 없다. 두 개 나라 주장했잖아요. 근데 한국 나라, 북한 두 개 나라인데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관심이 없다. 관심이 없지 왜 관심이 없습니까? 속으로는 남한을 적화약하려고 뭐 온갖 그 무기 만들고 훈련하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이는 이재명 정부 들어서 대북 정책에 대한 북한의 첫 번째 반응이다. 김여정 부부장은 이를 공식 입장이라고 못 봐봤기에 김 국무위원장의 의중이 포함됐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 아부를 떨고 있는 거죠, 이게.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 전단지 살포 중지. 개별 관광 허용 등을 제시하며 성의 있는 노력이라고 언급을 했다. 이렇게 미리 꼬리를 흔들고 이렇게 했는데요. 내가 방송 전에요. 방송에 내가 몇 번 얘기했어요. 공산당 하는 사람들은요. 제 말 잘 들으세요. 이 날라리 정치인들. 공산당 하는 사람들은요. 이 민주국가에 사는 일반 정치인들이나 국민같이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은요. 협약을 하고 조의식하고 사인할 때도 뭐가 틀리고 기분 나쁘면요. 그냥 뒤집어버리고 찢어버리는 거예요. 몰라. 이게 공산당입니다. 공산당에는요. 가서 아부하고 뭐 대북 확성기 중단하고 소리가 안 냈게 싫어하는 거 안 할게 전달지 그 평양 보는 거 그거 안 보낼게 뭐 개별 광고도 막 하고 그렇게 해서 좀 이렇게 물고 틀게 아무리 해도요. 공산당 하는 사람들은 그런데 넘어가지 않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아마 이재명 전에 뭐 그 의혹이 있는 800만 달러 북한에다 송금했다는 거 아직 재판이 안 끝났는데요. 재판을 중단했잖아요. 그 사건 같이 돈이나 갖다 쳐다 넘겨주면 달러로 갖다 주면 그건 좋아할지 모르죠. 북한의 공산당은요. 이기는 방법 잘 들으세요. 공산당을 이기는 방법은요. 경제적으로 월등히 우위에 있을 것. 군사 무기로 월등히 우위에 있을 것. 이 두 가지 방법이 아니면 공산당은 버릇을 고칠 수 없습니다. 이것만 있으면요. 꼬리 내립니다. 꼬리 내려요. 이게 공산당 다루는 방법입니다. 공산당이 가지고 있는 이 무기, 신무기, 구따까리 무기 다 할 것 없이 무기가 월등히 우위가 있어야 합니다. 미국이 지금 왜 세계의 강대국인지 아세요?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을 넘볼 수가 없어요.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못 넘어가요. 한국도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고 전단지를 중단하고 뭘 갖다 바치고 가서 아부 떨고 꼬리를 흔들고 해봤자 소용없다는 얘기예요. 이제 삶은 소대가리가 앙천대선되는 얘기를 또 들을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에이고 그래가지고 또 무슨 정치를 한다고 말이죠. 여하튼 좌파들이 하는 일이야 뭐 우리 우파 쪽에 있는 보수 측에서 얘기하는 사람들 얘기가 귀에 들어가겠습니까? 귀에 들어가겠습니까? 한심하고 한심한 세태, 한심하고 한심한 대한민국 정부. 과연 내일 모레 지나면 미국과의 관세가 어떻게 결정될 건가? 그쪽에
또 뭐라고 변명하고 거짓말을 할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지켜볼 수밖에 없습니다. 지켜볼 수밖에 없어요. 이 정부가 다 뭐 잘났다고 하고 국민들이 이 정부가 잘한다고 해서 이 정부 찍어준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우리 보수 측에 있는 사람들은 안 찍었지만요. 찍은 사람들도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책임자도 찍은 사람들은 나는 몰라. 모르죠. 또 그런 사람들은 아이고 나는 그때 안 찍었어. 그냥 나는 그때 뭐 기권했어. 뭐 이럴지도 모르죠. 답답한 나라야. 답답한 현실입니다. 답답한 현실이에요. 아이고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더우신데 건강관리 잘하시고 또 너무 찬물만 드시지 말고 에어컨만 너무 쐬지 마시고 적당한 체중 온도 조절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권유왕 TV였습니다.